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내건 한동훈 대표가 23일 62.8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것은 윤석열에게 위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4월 10일 총선을 거치며 악화하고 사실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미래 권력인 한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당 대표 선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축사에서 당정이 하나라는 표현을 5차례 썼고 단결도 3차례 언급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낸 윤석열이 이제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자 국민의힘 이직들을 찾아가 단결된 힘을 강조하고 또 그것의 화답,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62.65%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데 반해 친윤계가 지원한 원희룡의 당원 득표율이 19.04%에 그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당내 반감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중심이 윤 대통령에서 한 대표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된 전당대회였다며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심이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을 택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의 당 장악력은 약화하고 당정 관계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한 대표는 당선수랑 연설에서 미래 변화, 국민 눈높이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한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당과 용산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정 운영을 이어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법 재개를 부결하기 위한 여당의 108석이 소중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돌려보내더라도 8석의 여권 이탈표가 나오면 체결해서 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제3자가 특검 후보 추천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한 대표가 특검법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윤석열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전당대회를 달궜던 김건희 문자 무시에서 드러나듯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한 시각차도 화약고입니다. 당장 이날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김건희 검찰 출장 조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실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은 그동안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 결과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날 한 대표의 당선에 대통령실은 이전 사례를 고려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고만 언급하며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과 윤석열의 악수 장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장면은 자신들의 이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돌아서는 이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었으니 한동훈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동훈은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처절하게 패배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되었던 자신에 대한 의혹들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여 특검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특히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어야 할 국민의힘 세력들에게 칼을 꽂았기에 당내 기반 또한 취약한 존재, 그야말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를 반길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검찰 출신의 인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당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시작 사실을 오후 8시경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시간과 3시간 30여 분 차이가 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였지만 명품 가방의 경우 지휘권이 있었던 만큼 바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이지검장 등 지휘부에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지검장은 이후 이 총장에게 오후 11시 16분쯤 김 여사 소환 조사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총장 보고까지 약 3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 가방 조사는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사 준비 상황을 외부에 보고하고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 지검장은 외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와 함께 조사가 어느 정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시점에 이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후 지난 20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명했다는 전언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보고가 늦어진 경위 등을 놓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경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상 파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도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는 걸 약속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